자, 그러면 이어서 교육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평가의 대상은 고전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주로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 이론 또는 교육 평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 대상이었는데요. 현재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교육평가의 대상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교육평가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쪽으로 살펴보면요,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행정가, 주민. 자, 예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학부모가 평가에 관여를 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 능력평가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와 선생님이 이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임용에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의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동료 교사와 학생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요 선생님, 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자, 학부모가 여러분들을 평가를 한다. 즉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수업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여러분들의 수업을 평가를 한다. 오시겠죠. 물론 공개 강의라든지 이런 데 오셔가지고 한 번은 보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강의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어떻게 그럴까요? 또 어떤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수업을 한 2주 정도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참여하죠. 평가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대상을 크게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개선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강의가 좀 길게 하잖아요. 컴퓨터가 이게 소화를 못 해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짧게 끊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개선하기가.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선하기가 편하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왜 할까요? 만약에 학생들의 불만이라든지 또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의 평가, 학생들의 불만은 좀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학교 시설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라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교를 자꾸 개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참고로 이 덕수궁 옆에 창덕여중이라고 있는데요. 창덕여중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미래학교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약 한 100억 정도의 그런 지원을 받았는데요. 100억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1, 2, 3학년 중학교인데요. 3학년 전부 다 학생 수를 합쳐봤자 200명이 안 돼요. 200이 안 되는 학생에 100억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강당도 새로 짓고요. 학교에 와이파이 시키고 1인 2 태블릿이 하고요. 모든 복도는 전부 다 그냥 애들 휴게 공간도 있고요. 휴게 공간은 전부 다 온돌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시설적인 부분도 아주 그냥 최신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개선된 것도 좋은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아주 커요.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 때 경험해서 잘 보세요. 과외를 받는다든지
뭐 학원을 간다는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유명하거나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배우면은 비용이 점점 비싸지겠죠.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뭐 국립현대 뭐 무용단, 국립현대 발레단 뭐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그 뭘까요? 자유학기제 이런 데 또는 봉사 특별활동 이런 데 가서 가르쳐요. 완전 프로그램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메타평가인데요. 이 메타평가는 뭐냐면 평가에 대한 평가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또는 그 수업을 선정을 하실 때 많은 부분 뭐 지난 학기에 뭐 선배들의 의견을 뭐 듣는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수업이 그러니까 나 이번에 들을래 또는 뭐 듣기 싫어 라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평가들이 모두가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2학기니까 2020년도 1학기 때는 좋았는데 2020년 2학기 때는 나쁠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그런다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평가는 되게 이번 기수는 여러분들 나쁘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다음 기수는 좋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가가 실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평가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메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에 대한 평가. 이걸 메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육평가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번 그 주 마지막인데요. 교육평가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실현성. 평가가 실현 가능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가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근데 그 기준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냐라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 같냐면 남들을 평가할 때는요. 거의 뭐 10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요. 거의 뭐 하나님 부처님과처럼 그렇게 너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잣대를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을 판단을 할 때 과연 저게 실현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현 가능한지. 이게 실현성이에요. 평가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래서 그 무조건적으로 이 평가 여러분들의 평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과연 내가 내린 기준이 이게 실현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실용성인데 평가가 실제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필요한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교원능력평가 있잖아. 이 교원능력평가는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도움도 안 된다.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실제로 필요하냐. 그리고 세 번째 적합성. 이게 윤리적으로 적합한지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아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어떤 문제를 내거나 어떤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적합성 그리고 네 번째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평가는 어떠한 형상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건데요. 만약에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면 평가도 잘못 내려지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서 평가를 내리기 위해 준비됐던 이런 모든 정보들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시험 하나로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시험에 냈던 문제라든지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리는 평가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판단 기준은 평가대의 판단 실현성, 실용성, 적합성, 정확성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읽고 정답은 없습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관과 교육,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또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겠죠. 이런 것들을 A4 반장입니다. A4 반장에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제는 별도로 제가 과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